안녕하세요. TSN 랩입니다. 10강은 제퍼 RTOS의 스케줄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케줄링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작업의 실행 순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케줄링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링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케줄링은 운영체제에서 작업의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케줄링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실시간 시스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링 알고리즘 학습입니다. 제퍼 RTOS의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 관리 방법입니다. 스케줄링의 우선순위 역전 문제와 해결 방법을 이해합니다. 그럼 제퍼 RTOS에서의 스케줄링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줄링은 운영체제가 CPU라는 자원을 스레드라고 부르는 작업 단위에게 어떻게 할당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순서와 절차로 업무를 처리할지 정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순서가 잘 정해져야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퍼 RTOS에서는 스레드의 우선순위와 기한, 데드라인이라는 기준을 통해 스레드가 실행될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는 항상 먼저 실행되는데요. 이는 중요한 작업이 다른 작업보다 먼저 처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긴급한 요청이나 중요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작업이라면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런데 만약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스케줄러가 가장 오래 기다린 스레드를 먼저 선택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같더라도 오래 기다린 스레드가 먼저 실행될 수 있어 모든 스레드가 공평하게 C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퍼 RTOS의 스케줄링은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한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동일한 우선순위일 때는 가장 오래 기다린 작업부터 실행해주는 체계적인 방식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퍼 RTOS의 스케줄링 방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우선순위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볼게요. 스케줄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우선순위입니다. 각 스레드는 특정한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이를 정적 우선순위라고도 합니다. 이 정적 우선순위는 스레드가 생성될 때 설정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낮은 스레드보다 먼저 실행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긴급한 작업이나 중요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로 설정해 두면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기한, 데드라인입니다. 기한은 스케줄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최단 기한 우선 스케줄링을 사용할 때의 그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최단 기한 우선 스케줄링에서는 각 스레드가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만약 두 스레드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경우, 이때는 더 빠른 기한을 가진 스레드가 먼저 실행됩니다. 쉽게 말해, 마감 시간이 임박한 스레드가 먼저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는 우선순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퍼 RTOS는 우선순위와 기한을 적절히 조합하여 스레드의 실행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운영체제의 중요한 목표인 실시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제퍼 RTOS에서는 여러 스레드가 순서대로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로 전환할 때마다 이전 스레드의 상태를 저장하고 새로 실행할 스레드의 상태를 불러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케줄러는 실행 중인 스레드의 모든 상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 후 교체할 스레드의 상태 정보를 복원하여 그 스레드가 이전에 중단된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각 스레드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여러 스레드가 CPU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효율적인 시스템 자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컨텍스트 스위칭에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결국 스케줄링의 핵심 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실시간성 응답입니다. 제퍼 RTOS에서는 여러 작업이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퍼 RTOS에서도 한정된 자원을 여러 작업에 적절히 분배해야 합니다. 그럼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임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슬라이싱은 여러 작업이 공평하게 C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들이 있을 경우 타임 슬라이싱을 통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일정 시간 동안만 CPU를 사용하게 됩니다. 각 스레드는 할당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CPU 사용 권한을 다음 스레드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각 스레드가 공평하게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타임 슬라이싱이 사용되어 각 프로그램이 짧은 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는 모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타임 슬라이싱은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이고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작업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은 말 그대로 선점하다, 먼저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방식에서는 스레드의 우선순위에 따라 CPU 자원을 차지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는 실행 중인 다른 스레드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우선순위는 각 스레드를 생성할 때 정해지며 우선순위 값이 작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경우 작은 우선순위 값을 주어야 시스템이 먼저 실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현재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실행 중이더라도 스케줄러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해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처리함으로써 중요한 작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선점형 스케줄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선점형 스케줄링의 예시를 통해 스케줄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 A가 가장 낮은 우선순위이고 스레드 B가 두 번째 우선순위, 스레드 C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스레드 A가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스레드가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스레드 A가 계속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됩니다. 그런데 이때 스레드 A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스레드 B와 스레드 C가 준비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스레드 B의 우선순위는 두 번째, 스레드 C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스레드 C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스케줄러는 준비 상태에 있는 스레드들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 C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A를 즉시 일시 중단 상태로 전환시키고 준비 상태에 있는 스레드 C를 실행 상태로 올리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가 준비 상태로 전환되면 스케줄러가 기존에 실행 중이던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를 중단시키고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를 실행하도록 선점하는 것이 바로 선점형 스케줄링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 C가 실행되고 있다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스레드 C는 종료됩니다. 그럼 스케줄러는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를 찾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스레드 C가 종료 상태로 전환되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 B가 실행 상태로 전환됩니다. 즉, 스레드 C가 작업을 모두 끝내자마자 스케줄러는 준비 상태에 있던 스레드 B를 선택해 CPU를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행 중이던 스레드 A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아서 일시 중단 상태로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선점형 스케줄링은 항상 현재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에게 실행 권한을 넘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작업이 끝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을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스템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은 실시간 운영체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CPU 자원을 동적으로 배분하며 중요한 작업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협력형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력형 스케줄링은 선점형 스케줄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레드가 스스로 CPU를 다른 스레드에게 양보해야만 다른 작업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CPU 사용을 끝내거나 양보하지 않는 한 다른 스레드는 실행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방식에서는 스레드가 CPU를 사용하다가 자신이 끝났거나 특정한 지점에서 이제 다른 스레드가 실행해도 된다 라고 결정할 때에만 CPU를 반환합니다. 만약 스레드가 CPU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수행한다면 다른 스레드들은 대기 상태로 머물게 돼요.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바통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주자가 출발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퍼 RTOS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하지만 협력형 스케줄링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작업에서 협력형 스케줄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협력형 스케줄링은 주로 작업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한 번에 끝나야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완료되는 작업이라면 협력형 방식을 통해 C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협력형 스케줄링은 스레드가 CPU를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동작하며 주로 사용자나 개발자가 특정 상황에 맞춰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협력형 스케줄링 구현의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스레드 A가 실행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스레드 A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스레드 C와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 B가 준비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협력형 스케줄링에서는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CPU를 양보하지 않는 한 다른 스레드가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 B와 C가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선점형 스케줄링과 달리 협력형 스케줄링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CPU를 스스로 양보하거나 작업을 완료하여 종료 상태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다음 스레드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레드 A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CPU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형 스케줄링 방식은 짧은 작업이나 끊김없이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에 적합할 수 있지만 만약 스레드 A가 오랜 시간 동안 CPU를 반환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반응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형 스케줄링을 사용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들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각 스레드가 일정한 시간만큼 CPU를 할당받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 스레드로 순서가 넘어갑니다. 앞서 설명했던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는 이 타임 슬라이싱을 통해 모든 스레드가 차례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퍼 RTOS에서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고 타임 슬라이스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시스템의 요구에 맞춰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한 자원 배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라운드 로빈 방식은 모든 스레드가 할당된 작업을 완료하거나 더 이상 실행할 스레드가 없을 때까지 순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은 공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실행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레드 A, 스레드 B, 스레드 C가 모두 준비 상태에 있으며 3개의 스레드는 모두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에서는 준비 상태에서 동일한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가장 오랫동안 준비 중이었던 스레드를 우선적으로 실행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은 각 스레드의 일정한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하여 차례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스레드 A가 먼저 실행 상태로 전환되어 CPU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타임 슬라이스가 끝나면 스케줄러는 자동으로 다음 순서인 스레드 B에게 CPU를 넘깁니다. 스레드 B도 지정된 시간 동안 실행된 후에는 CPU가 다시 스레드 C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스레드가 순서대로 실행 기회를 갖게 되어 공평하게 CPU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장점은 모든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 시스템의 응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작업들이 순환 방식으로 CPU를 활용할 수 있어 특정 스레드가 과도하게 CPU를 점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레드 A가 실행되며 스레드 A, B, C는 위의 과정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은 각 스레드가 할당된 작업을 모두 마치거나 더 이상 실행할 스레드가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스레드 A가 작업을 끝내 종료 상태로 전환된다면 남은 스레드 B와 스레드 C가 준비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겠죠. 이런 방식은 시스템에서 공평하게 자원을 분배하고 각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여러 작업이 병렬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거나 응답성이 중요한 시스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드라인 기반의 스케줄링입니다. 데드라인 기반의 스케줄링은 우선순위 외에도 마감 기한, 즉 데드라인을 고려하여 스케줄링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순위만으로 스케줄링을 결정하지 않고 작업의 마감 기한을 고려하여 더 시급한 작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 먼저 실행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작업이 동시에 요청될 때 기한이 촉박한 작업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 기반 스케줄링이 활성화되면 동일한 고정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들 사이에서도 마감 기한이 더 임박한 스레드가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 먼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두 개의 작업이 있을 때 일반적인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에서는 두 작업 간의 우선순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요청된 작업이 먼저 실행됩니다. 하지만 데드라인 기반 스케줄링이 적용되면 두 작업 중 마감 시간이 더 가까운 작업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더 빨리 실행되도록 스케줄러가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데드라인 기반의 스케줄링은 우선순위와 데드라인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시간에 민감한 작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그럼 제퍼 RTOS가 스레드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에는 정적 우선순위와 동적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적 우선순위는 스레드가 생성될 때 한번 설정되고 나면 변경되지 않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스레드가 생성될 때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고정하여 설정하며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실행 중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예측 가능한 실행 순서를 유지하기에 유리하지만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적 우선순위 변경은 실행 중에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가 중요한 작업을 처리 중이거나 데드라인이 가까워지면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시스템은 더 긴급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 역전이란 낮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가 그 자원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는 자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기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스레드가 먼저 실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역전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이 제때 실행되지 못하면 시스템의 실시간 성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한 실행이 발생합니다. 어떤 스레드가 언제 실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응답 시간이 지연되어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작업이 대기 상태에 놓일 경우 사용자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 상속을 통해 스케줄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은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점유하고 있을 때 더 높은 우선순위의 스레드가 그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낮은 우선순위 스레드는 일시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상속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자원을 더 빨리 해제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원래의 우선순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방식의 주요 장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 역전을 방지하여 중요한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시스템의 응답성이 향상됩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순위 상속은 우선순위 역전 문제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실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스케줄러 잠금은 스케줄러가 스레드 간의 전환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스레드가 실행 중일 때 스케줄링에 의한 다른 스레드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이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스케줄러 잠금을 통해 해당 스레드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실시간 처리가 중요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케줄러 잠금은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특정 스레드의 중단 없이도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스레드 간의 간섭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합니다. 여기까지 제퍼 RTOS의 동기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반복 학습하며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